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통합적 관점 중에서 세 번째 시간 사회적 관점의 의미와 특징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관점에 대한 정의가 앞에 내려져 있습니다. 사회적 관점은 사회 구조, 그 다음에 사회 제도의 영향에 초점을 두고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 관점의 정의입니다. 정의. 여러분 이것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첫째 한번 보세요. 사회 구조, 사회 제도 라는 관점에서 뭐를 바라보냐고요?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다른 것은 배제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과 공간은 배제되고 윤리적 관점도 배제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의가 이제 결정이 되면은 여러분 이 낱말 뜻을 알아야 됩니다. 사회 구조란 게 뭐지? 사회 제도라는 것이 뭐지?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여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는 개인의 사교작용이 지속되면서, 그러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관계가 있으면 이게 상호작용이 지속되는 거죠. 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교사와 학생, 그죠? 교사와 학생. 이게 이제 그 개인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겠죠. 교사는 뭔가 지시 전달하고 그 다음에 학생은 배우고, 이게 이제 전통적인 이제 교수 방법의 특징이죠. 물론 이제 지금은 교사가 점점 안내자로서의 역할도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지시 명령적인 강의하고 전달받는 뭐 이런 식의 상호작용이죠. 자, 상호작용이 지속되면서 나타난 사회적 관계의 정형화된, 여기서 정형화되는 틀이죠. 여러분 정형화되면 안정화가 됩니다. 사회 구조가 안정화가 되겠죠. 근데 어느 날 학생이 교사에게 선생님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이제 반기를 들기 시작하면은 도리어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나겠죠. 이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사회적 정형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죠. 이게 이제 안정화가 되지 않고 정형화가 되지 않으면 이제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이제 고등학교 자퇴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금전고시 학생이 2만 명이 넘었죠. 이거 굉장히 많이 굉장한 겁니다. 옛날에는 보통 1만 명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추세가 어때요? 어, 옛날에는 뭐 2학년 정도 되면 자퇴하고 했는데 지금은 1학년 1학기 끝나면 바로 자퇴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자, 다시 말하면 교사와 학생 간의 틀도 어떻게 됩니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뭐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틀이 어떻게 돼요? 옛날과는 달라지고 있죠. 이것도 하나의 사회적 어떤 정형화가 된 틀입니다. 자, 이제 사회 구조에 대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제도는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사회 구성원이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공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습화되고 공식화된 방법과 절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 구성원이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이 틀이 정해져 있죠. 공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건 이제 대표적으로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나 하면은, 여러분 이제 법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구조와 제도는 쉽게 변하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죠.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 구조와 제도는 우리들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재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처벌을 받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사를 개인을 진료하고 해보세요. 그것은 어떻게 되죠? 처벌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 제도적으로 봤을 때 의사는 의대를 들어가서 의사고시에 시험을 쳐서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의사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외에도 그래서 법적인 어떤 처리를 하는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옛날 같으면은 고시에 패스해야 되고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해요? 로스쿨을 나와서 일정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시험도 치죠. 또 법학 특성 시험을 치면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대학원에서 일정한 기간을 거쳐서 또 다시 이제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고 또 변호사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임용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사회 제도에 해당됩니다. 자, 사회 구조와 제도는 쉽게 변하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죠.
되면서 개인의 사고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죠. 하지만 개인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사회 구조 및 제도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건 이제 변화한 거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런 거잖아요. 옛날에는 사법고시 같이 그렇게 시험을 치는데 이제 로스쿨 제도를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뭐냐면은 시대가 사람들 개인의 사고와 행동 양식이 바뀌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제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의식이나 행동 변화가 사회 구조 및 제도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 현상을 이해할 때 사회 구조와 제도, 자, 사회 제도의 구조와 제도 플러스 뭐예요? 개인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사회적 관점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면 사회적 관점에서는 사회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제도, 구조와 제도는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회 구조와 제도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지. 그 다음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구조와 제도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등등을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법이라든가 사회 제도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학이라는 것도 근대에 생겼죠. 예. 그 다음에 과거에는 주로 어떤 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당이라든가 향교가 있었죠. 그죠? 이게 이제 학교가 있었는데 서당과 향교 같은 것들이 이건 이제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근대 교육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도 다 뭐냐면 사회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윤리적 관점을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